네, 한 주간 강원도의 핫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이슈 인사이드 순서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든 요즘입니다. 뭐 이런 사정 알 리가 없겠죠. 가을 하늘이 유독 높고 맑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전국에서 풍성한 가을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강원도 곳곳으로 많이 찾아왔습니다. 네, 가을 축제들이 계속 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이런 모습 찾아보기가 좀처럼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굵직한 지역 축제들이 대부분 취소됐고 소규모 행사까지 죄다 없어졌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헤아리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축제의 고장이라고 불리던 강원도지만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축제들도 사실 변화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을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달라지고 있는 지역 축제 또 달라져야만 하는 지역 축제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인사이드의 주제는 코로나 시대의 지역 축제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손님들 모셨습니다. 먼저 지난달 세계 관광의 날 기념식에서 큰 상 받으셨습니다. 춘천 마임축제 총감독이시죠. 강영규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강원도 또 아니죠. 전국을 대표하는 먹거리 축제죠. 횡성 한우축제를 맡고 계시는 횡성문화재단의 최영식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고민들이 많으시죠? 네. 뭐 다들 어렵겠습니다만 마임 축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큰 상을 받았습니다. 뭐 어려운 시절이라서 축제 취소하고 바꾸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그 상을 받은 거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희들이 뭐 굉장한 큰 실적이나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그러한 좀 큰 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고 좀 힘든 시대 속에서 대부분이 이제 축제가 사라지거나 비대면으로 축제가 진행되는 반면에 저희들은 대면의 축제를 유지를 하면서 거의 한 300회 정도의 공연과 전시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그러한 노력들에 대한 약간의 좀 인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원래 5월 달에 8일 동안 진행하는 마임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것을 취소를 하고 춘천의 일상적인 공간들, 하늘, 호수, 섬, 배, 건물, 옥상, 뭐 건물과 건물 사이, 강의실, 재래시장, 빈 공간 등 그러한 일상 공간들을 저희들이 직접 무대로 꾸며서 거기서 공연과 전시, 체험, 그러한 예술 활동들을 통해서 약간의 공원들을 만드는 춘천마임 백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그것에 대한 좀 그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주신 그러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임 백신이요? 예, 춘천마임 백신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말하자면 이제 좀 그 일회성 이벤트에서 좀 확대를 시킨 셈으로 보이는데. 네, 7월 3일부터 지금 10월 24일까지 진행을 했으니까 네. 거의 한 100일간의 일상적인 축제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그런 진화하는 모습들이 좀 평가를 받은 것 같은데 우리 지역 특산물 축제 같은 경우는 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상반기 그 인터넷 키워드 검색어 보니까 네. 지역 축제에 달려붙어 있는 키워드가 특산물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만큼 뭐 우리 특산물을 주제로 하는 지역 축제들 고민이 큰데 한우 축제는 뭐 개최를 하냐마나 뭐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또 한창 진행 중이긴 합니다. 네. 잘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만추의 계절에 우리 제16회 네. 온라인 횡성하는 축제가 차분하고 조용한 가운데 알차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뭐 우리 강 감독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렵고 힘들고 지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온라인 축제로 확정되기까지 많은 고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보통 9차례 정도의 의견 수렴과 검토 과정 그리고 최종 지역 주민들의 설문조사까지 하면서 80%가 대면 축제를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최종 8월 10일자로 온라인 축제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축제가 뭐 경제적, 사회적 다양한 측면에서 기여를 합니다만 우리 횡성군은 전형적인 농업농촌 사회다 보니까 특산물 판매라는 이런 주요한 목적을
축제 컨텐츠로 담아서 그동안 이제 대면 축제를 해왔던 건 사실이고요. 이게 이제 비대면 축제로 가면서 어떻게 농특산물을 팔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눈높이 수요자 중심의 이런 그 축제 컨텐츠로 지금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주민들이 80% 정도가 반대할 정도면 네. 사실 이제 방역에 대한 우리들이 있는 건데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제 횡성 한우 축제가 온라인으로 연다 했을 때 다른 축제는 모르겠지만 이 먹거리 축제를 온라인으로 한다. 그럼 네. 언뜻 그 방식 같은 것이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지금 뭐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온라인 축제에다가 먹거리를 담는다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 네. 그 춘천국제 마임 축제 같은 경우에 이제 공연, 네. 그다음에 예술, 문화적인 장르들이 잘 돼 있는데 사실 그동안 음식산업형 축제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었는데 역발상을 한 거죠. 그동안 그 대면 축제가 갖고 있었던 한계점이 뭐냐를 고민을 하면서 온라인 축제를 준비하면서 먹거리를 어떻게 담을 것이냐. 그래서 이제 플랫폼을 우리 이제 온라인 횡성한우 축제 그 전용 홈페이지라든가 유튜브에 그 횡성한우 축제 TV를 개설을 해서 이건 이제 기본 축으로 해가지고 먹거리를 담은 거죠. 유튜브 상에서 또 SNS 상에서 굉장히 인플루언서로 알려져 있는 분들이 침샘 폭발, 횡성 한우 먹방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다 보니까 들어오시면 침샘이 막 진짜 이렇게 줄줄 이렇게 흘러나올 정도로 횡성 한우에 대해서 직접 먹지는 않지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횡성 한우라든가 농특산물 판매에 우리 축제가 기여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마임 축제도 그렇고 뭐 다 어떤 활로를 찾아가면서 긍정적인 부분이 뭐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사실 놓고 보면은 어려운 건 맞죠, 사실. 예, 우리 그럼요. 횡성한우 농민들이라든지 또 특히 이제 그 무대를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이제 우리 문화예술인들 타깃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축제 근간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회를 찾아가는 것도 맞지만 특히 문화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무대를 잃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타격이 좀 심하죠?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만약 이러한 상황이 2021년까지 계속된다면 과연 예술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현장들을 지키고 있을 수 있을지가 굉장히 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거의 지금 올 1년 동안에 수입이 제로인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고요. 다분히 그런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사회적 가치는 공연장이나 거리 그리고 축제 이런 공간 속에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감동들을 제공을 해드리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사회적 가치였는데 공연장이라든지 무대 축제가 취소되면서 그 가치 자체가 상실돼 버린 거죠. 그러한 가치의 상실을 통해서 갖고 있는 개인의 우울증, 뭐 외로움, 고독감 이런 것들이 거의 큰 지금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은 무대를 잃었고 우리 농민들은 팔로를 잃었고 뭐 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축제를 통해서 어쨌든 폭발적인 팔로를 그동안 확보를 해왔던 게 사실이니까 그 수요 그런 횡성한우 축제에서 발생하는 수요들도 이미 생산 단계에서 반영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팔로가 위축되면 좀 힘들겠죠. 농민들은 어떠신가요? 그 이제 제일 온라인 축제를 하면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 횡성군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형적인 농업 농촌 사회고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온라인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도 많이 떨어지세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우리 온라인 축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합의 그리고 이해를 어떻게 도모시켜 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앞으로 군정과 문화재단이 해야 될 주요한 이제 과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 다행히 이런 그 농특산물이나 횡성 한우를 이제 키워주시고 생산하는 농가도 있지만 2차 단계에서부터 판매 유통하는 이런 관련 단체나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이런 기관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실제 그 판매를 할 수 있는 그 인프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제16회 온라인 횡성한우 축제가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분들은 온라인 축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농민들이 생산 농가에서도 온라인 축제의 필요성에 대한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해야 될 역할과 기능이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두 축제에 대해서 이제 뭐 간략하게 들어봤는데요. 예, 이제 뭐 제작진들이 우리 해시태그를 준비했습니다. 네. 축제라는 게 단순히 뭐 축제에 머무는 게 아니고 우리 문화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한번 해시태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작진이 선정한 첫 번째 해시태그 뭉치는 뻔한 거 싫어, 위기의식, 변해야 산다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춘천 마임 축제 같은 경우는 뭐 독특한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만 오랜 시간 또 지속하다 보니까 이런 요구들, 자성의 목소리들을 계속 반영을 해왔을 텐데 올해는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사실 춘천마임 축제가 개최되는 시점이 이제 5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축제 중에서 가장 먼저 진행되는 축제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지금 이 시기에 속에서 춘천마임 축제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큰 화두였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5월 축제를 취소하게 되면서 그 많은 이제 저희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축제계나 예술계한테 큰 좀 실망을 안겨드린 것 역시 사실이죠. 근데 저희들이 축제를 취소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 고민의 요체는 이제 크게 세 가지였었는데요. 첫 번째는 과연 축제의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거였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시대 속에서 과연 공원 같은 축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재난 시대 속에서 축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 세 가지가 포인트였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뭐였냐면 사실 축제가 취소되거나 이런 것은 코로나 시기에 유독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뭐냐면 뭐 메르스, 뭐 돼지열병, 뭐 노무현 대통령 서거, 뭐 천안함 사고, 세월호 사고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실 축제는 취소됐었고 뭐 화재, 뭐 그러한 뭐 홍수라든지 가뭄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축제는 취소했습니다. 거의 해마다 축제가 취소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이 축제 안에 내재된 뭔가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마다 취소된다면 그것이 저희들의 하나의 고민의 포인트였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축제가 취소될 때가 이제 5월 달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5월 초에 이태원 클럽발 사고가 터지면서 코로나가 재점화될 때였었습니다. 그때 이제 또 도심 속에서 공원의 가치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대두될 때였어요. 저희들 속에서 자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과연 춘천마임 축제는 지금 공원에 가까울까요? 클럽에 가까울까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클럽에 가까운 것 같다라는 평가였었어요. 그러면 과연 지금의 재난 시대 속에서 요구하는 것이 공원이라면 클럽 같은 형태들을 버리고 공원 같은 축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였었고요. 세 번째,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축제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가.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가장 큰 문제로 대두했던 것들이 뭐였냐면 그 한 곳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모아놓고 축제의 어떤 뭐 가치라든지 왜 하는지 이유들은 상실되고 그저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집단적으로 먹고 마시는 결국 규모의 대규모성 그리고 이례적인 부분들 그리고 소비 향락적인 부분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잘 먹고 잘 놀으면 좋은 축제 이렇게 인식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였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속에서 저희들은 그 한 곳에 한 1만 명이 모였다면 그걸 한번 100개로 분산을 해보는 건 어떨까. 그 속에서 그러한 축제들이 계속적으로 콘텐츠가 생성되고 그 축제를 생산하면서 사람들도 만들어지고 스토리도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생산적인 축제들의 모습들 그리고 일회성이 아닌 일상적으로 축제가 진행되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러한 모습 속에서 지금 춘천 마임 백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의식 속에서 축제의 어떤 핵심 요소에까지 이제 변화를 주는 어떤 계기가 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클럽 분위기에서 공원 분위기로 바꾸는 어떻게 보면 뭐 위기가 기회가 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뭐 들기도 합니다만. 예, 저희 내부에서는 그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특산물 축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횡성 같은 경우도 우리 횡성 한우 축제 뭐 횡성에는 뭐 다른 먹거리들도 많은 찐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래도 횡성 한우 축제만이 가지고 있는 그 코어 핵심 경쟁력이 있을 것이고 온라인으로 해도 뭐 충분히 그런 축제의 핵심 경쟁력들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총 감독님도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축제가 갖고 있었던 한계점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식상한 축제다, 그나물의 그 밥의 축제다, 백화점 나열식이다 이런 오명들이 많았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 오프라인 축제에 대한 그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리엔지니어링을 어떻게 시켜갈 것이냐는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뭐 주관 단체나 기관에 소속된 모든 분들의 고민이었죠. 그 고민거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정말 누구보다도 많은 숙성의 시간으로 지켜봤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19가 주는 그 역설, 역발상을 통해서 그동안 그 대면 축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한번 그 해소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온라인 축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대면 축제가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이 한 3가지 정도가 되죠. 이렇게 시 공간을 제한해서 축제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축제를 보다 좀 시 공간을 그 초월해서 24시간 아니면 온라인 축제 기간 전 프리하고 그 이후에 포스트 이런 기간을 연장시켜가면서 축제를 개최한다라고 한다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클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기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보통 그 관광축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제 선정하는 축제, 우리 한우 축제도 이제 올해 내년도 그렇죠. 2년 동안 이 영예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외국인 그 관광객 수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축제를 하면서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세계적인 축제로 홍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이 생겼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부터는 한우 축제의 세계화 쪽으로 컨셉을 잡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오프라인 축제에서 담지 못했던 횡성만의 그 DNA를 담아낸다라고 한다면 우리 횡성 한우 축제가 갖고 있는 내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온라인 축제를 준비하기 때문에 시작은 미미할 수 있으나 아마 내년이나 후년부터는 굉장히 축제를 통한 이런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축제가 갖고 있었던 이런 문제점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으로서 분명한 온라인 축제가 갖고 있는 그런 파괴력들이 실제 가시화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음 우리 골라놓은 해시태그랑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결, 참여, 로컬, 뭐 지역성 이렇게 저희가 꼽아봤는데 말씀해 주신가 뭐 연결, 참여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축제라는 게 그 열리는 그 장소, 로컬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기반이 되는 것이고 또 지역 주민들의 하나의 자부심이기도 하고요. 횡성한우 축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번에 온라인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괜찮나요? 네,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 지역이 고령화된 사회다 보니까 사실은 이 온라인 축제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이해가 좀 떨어지는 측면에서 오프라인 홍보도 예전에 대면 축제 때 하는 거하고는 방식을 좀 달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온라인 축제에 대해서 뭔가 지역 주민들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이런 인식을 이제 가지실 수 있는 이 환경을 지금 만들어드리고 있다. 누군가가 시작을 하지 않으면 이런 환경까지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년도에도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코로나하고 함께 내년 축제를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뛰어넘어야 될 또 다른 그 숙제였지 않습니까? 이런 숙제들을 지금 풀어가는데 전체적인 주민들의 이제 합의라든가 온라인 축제에 대한 그 새로운 시대의 어떤 그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당위성 같은 것들을 좀 알리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쉽진 않겠네요. 사실 횡성한우 축제하면 그 우리가 딱 떠오르는 전형적인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 불판 쫙 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운집해서 하는 또 그런 것들이 지역 주민들에겐 다음 축제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동력이 되는 것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온라인으로서 그런 동력들을 이어간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뭐 마임 축제도 마찬가지. 아까 뭐 클럽하고 공원 말씀하셨지만 저도 마임 축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그 시가지를 가득 메운 그 축제의 열기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그 참여가 이제 이렇게 분산되다 보니까 축제라는 게 이렇게 다 함께 한 시공간을 점유를 하면서 예. 같이 일탈을 하면서 뭐 동질감을 찾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제의 그 어떤 근간일 텐데 네. 그것을 이제 도시 전역으로 분산시켜서 이렇게 점으로 만드는 게 이제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공원 컨셉 같은데 아, 어떻습니까?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 참여는 뭐 잘 되고 있나요? 그 말씀해 주셨던 예전 같은 마임 축제 좀 약간 광적 분위기, 그쵸? 광란의 분위기, 진짜 집단적인 대동적인 일탈 이런 것은 사실 올해 좀 어렵고요. 네. 그런데 오히려 좀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인원에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제한된 공간으로 저희들이 찾아가거나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참여에 대한 니즈라든지 이런 열정들은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1만 명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통해서 진행을 하던 것을 100명, 어떻게 보면 한 10명, 그리고 한 명 개인에 대한 것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느끼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퀄리티, 이건 사실 상대적으로 작년이나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원래 8월에 춘천 아까 백신의 여러 가지 중에서 섬에 담다 춘천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면서 춘천이 굉장히 많은 섬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고구마섬, 남이섬, 중도에서의 축제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8월 중순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또 코로나와 또 춘천에서의 문제들이 좀 이렇게 발생이 되면서 그 축제가 이제 무기한 연기가 됐던 거였었죠. 그래서 고구마섬에서 이제 축제를 준비를 하다가 이틀 만에 이제 그것을 무기한 연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회당 200명씩의 관객들을 모시기로 했었는데 그분들한테 바로 내일 모레 축제들이 연기가 됐다. 언제 할지 모르겠다. 이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것이 10월 초에 다시 이제 축제를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또 물어봤죠. 저희들이 이제 10월 초에 하게 되는데 혹시 오실 수 있냐? 그 200명, 400명의 분들이 전원 다 참석하는 또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도 축제다운 축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요구들은 뭐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변화를 좀 강요받은 측면도 있습니다만 네. 이게 축제를 진행하다 보면은 뭐 실질적인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들을 부딪히게 되잖아요. 뭐 예. 방역이라든지 네. 뭐 온라인으로 한다 그래서 뭐 비용이 뭐 대폭 줄어들고 이런 거는 아니죠. 운영하시는 데는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데는 뭐 무리가 없나요? 어떻습니까? 예산이라든지. 사실 온라인 축제가 갖고 있는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비용을 대폭 절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이제 대면 축제를 하려다 보면 구축물을 만들어야 되고 몽골 텐트를 쳐야 되고 축제 기간만 이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시설물의 재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매몰 비용에 대해서 의외의 질타들도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온라인 축제로 이제 전환되다 보니까 사실은 작은 스튜디오 하나 말고는 인프라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예년에 썼던 예산의 절반밖에는 쓰지 않고 지금 고도의 어떤 축제적인 성과는 달리 지금 그 달성을 하고 있고 또 외지에서 그 우리 한우 축제에 대한 접근성을 온라인상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옛날에는 횡성 한우 축제 때 한우를 먹으러 횡성에 왔었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교통 체증도 겪으면서 1시간 반, 2시간, 2시간 반 걸려서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시공간이라는 이런 거리를 짧게 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횡성한우나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오히려 우리 축제에 대한 소통의 공간이라든가 교감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온라인 축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시태그로 넘어가 볼 텐데 뭐 흥행 뭐 네. 이런 것들은 뭐 다 괜찮다고 하시고 예.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온라인으로 할 때 아까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데 이건 특히 이제 이사님께 네. 여쭤보고 싶은데 그 축제를 즐기는 연령층이 있잖아요. 예, 예. 횡성의 아까 주민분들의 그 인적 구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온라인으로 돌릴 경우에 그 더 확장되는 측면도 있고 있습니다. 그 연령이나 그 디지털 액세스에 대한 그 개인 역량에 따라서 오히려 접근성이 좀 차단되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굉장히 그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뭐 인터넷 세대에 태어나서 이런 교육을 잘 받은 계층들은 전혀 무리 없이 온라인 축제를 마음껏 향유하고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횡성한우 축제가 오히려 대외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접근성이 용이해진 그 플랫폼을 구축을 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 대내적으로 보면은 고령층에다가 실제 스마트폰은 갖고 계시지만 이 인터넷 활용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구매 활동, 그다음에 공연을 이렇게 그 시청하고 관람할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요소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온라인 축제를 통해서 극복해가는 이런 과제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문화사각지대에서 한 말씀 첨언 드리자면 사실은 축제에 있어서 문화사각지대는 코로나 이전에도 존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애써 어떻게 보면 축제 쪽에서 무시를 하거나 아니면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이제 좀 관심 밖의 일이었던 거였었죠. 축제를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의 선택일 수 있지만 축제를 내가 가고 싶은데 어떤 개인적인 몸의 컨디션이라든지 뭐 사회적인 조건 속에서 그런 이유로 해서 축제를 올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축제가 그분들을 소외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장애우들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축제 측의 섬세한 배려들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축제의 대규모성과 한 곳에 집단적으로 몰아놓고 하는 그 축제적인 방식들은 결국엔 운영과 어떠한 진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한 곳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똑같은 플레이를 진행을 하게 되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세이브되는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그 속에서 참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떤 그러한 장치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사실은 이 사각지대를 극복하려면 이분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분들의 공간으로 직접 찾아가거나 아니면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별도로 개설을 하거나 사실은 마임축제 같은 경우엔 90년도부터 이분들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사실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역사나 경력들이 지금의 어떤 이런 백신으로 해서 일상 공간들을 찾아갈 수 있는 힘들이 됐던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종합해 보면은 온라인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외면해왔던 문제점들, 한계들 이런 것들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고 또 뭐 리빌딩이라고 할까요? 그 진보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만들어진 것만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 이 코로나19라는 게 당장 끝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뭐 요즘 뭐 위드 코로나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계속 가지고 가고 내년에도 어쨌든 방역 하에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횡성한우 축제는 내년 계획은 아직 뭐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릅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핵심 가치를 어떻게 유지를 시키냐 이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 결국은 이제 축제의 핵심 가치를 어떻게 표방하느냐에 따라서 축제의 컨텐츠라든가 축제의 방향이 다 달라지는데요. 그 내년도 축제를 사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제를 진행하면서 준비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내년도에도 분명히 위드 코로나라는 잔재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면과 비대면을 어떻게 융복합화시킬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세세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제는 축제에서 디테일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이런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대면 축제에서 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을 비대면 축제의 컨텐츠로 개발해서 상보적인 관계로 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축제의 새로운 지평이 전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내년도에 그래서 이제 핵심 그 가치는 우리 축제는 그 참여고요. 참여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온라인 축제에 대한 합의. 이 두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그 축제 컨텐츠로 대전환을 시도하자라는 측면의 핵심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마임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특산물 축제하고 이제 문화예술 축제로 돼 있는데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내년도 전망을 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지만
왜 그 뭐 불행한 예감들은 들리지 않다고 뭐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정말 절망적인 예감들을 사실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난장의 축제가 1버전이었었고 이러한 일상적인 축제가 2버전이었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순서를 바꿨어요. 일상적 축제가 1버전이고 난장적 축제가 2버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 코어밸류에 대해서 그 핵심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좀 두 가지 차원으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어떤 산업적 측면에서의 콘텐츠적인 측면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문화인류학 속에서의 축제의 가치에 대한 측면들, 이 두 가지 속에서의 코어밸류들을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번째인 문화인류학적 측면에서 축제의 가치에 대한 것은 저희들은 이제 올 시대, 이번에 코로나 시대들을 온택트 시대라고 많이 규정을 하는데 저희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저희들은 치행하고 있고요. 뭐냐면은 학생들은 정말 많은 수업들을 잃어버렸고 수업의 양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가게와 생계들을 잃어버렸고 아티스트는 무대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감동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한 것 속에서 분명히 미래에서는 2020년과 21년을 분명히 로스트 제너레이션, 잃어버린 시대라고 분명 규정을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축제 속에서의 굉장히 큰 핵심적인 가치는 그 잃어버린 것들을 복원하는 것,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의 축제는 그것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아마 내년 들어가 설계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축제의 그 산업적 측면에서의 콘텐츠적인 측면들입니다. 대부분의 축제들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어떤 차별성 없는 축제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횡성하는 축제처럼 어떤 독특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냥 보통의 축제였던 것을 그냥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이 축제를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문제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마임 같은 경우엔 다른 해석이라기보다는 춘천이라는 도시를 마임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닭갈비의 도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춘천의 도시의 느낌이나 정서가 해석될 수 있겠지만 저희가 해석하는 춘천이라는 도시의 마음은 결국엔 물의 마음, 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 물과 봄이 갖고 있는 생명력들 그리고 어떤 흐르는 마음들, 소통 이러한 것들을 마임이라는 말 없는 장르를 통해서 몸과 움직임만으로 새로운 어떤 공연의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춘천의 빼어난 자연 환경 속에서 어울릴 수 있게끔 뭔가의 축제를 만들어낸다면 온오프라인 속에서의 새로운 지점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고민하면서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 모시고 많은 고민들 또 대안들, 희망들 나눠봤는데 요약하자면은 이제 우리 마임 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상실된 것의 어떤 복원, 또 우리 횡성하는 축제 같은 경우는 참여, 지역 주민들 포함한 참여 이런 것들을 핵심 가치로 이런 위기들을 잘 헤쳐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맞습니까? 참여나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실된 것의 복원 보였습니다. 사실 이 축제라는 게 뭐 먹고 사는 문제랑은 좀 별도의 문제지만 또 이게 없으면 또 우리 삶이 너무 삭막하고 그렇죠.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네. 어떻게 보면 삶의 윤활유 보조제 역할이라고 네.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사람다운 삶을 위해서는 일주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이겠죠. 네. 방역이 일단 우선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방역 말고 우리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먹거리 축제든 문화예술 축제든 뭐 작은 지역 행사든 이런 숨 돌릴 수 있는 틈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두 분 말씀 굉장히 소중하게 잘 들었고요. 빨리 이게 좀 끝나가지고 횡성에서 순천에서 또 예전처럼 혹은 예전보다 더 좋은 분위기의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